안녕하세요. 스마트 미디어 인재개발원 김운비 연구원입니다. 오늘부터 자바 기초를 여러분들과 함께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자바 기초 수업에 앞서서 먼저 자바 언어의 기본적인 개요랑 자바 언어를 사용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구축해줘야 되는 환경 설정에 관한 영상을 하나 걸어드리도록 할게요. 링크를 꼭 클릭하셔가지고 위 영상을 다 보신 후에 이번 영상을 시청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본격적인 수업에 앞서서 자바 수업 진행 방향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 볼까 해요. 보시는 것처럼 자바 수업은 꽤 많은 파트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저랑은 자바 기초 부분을 같이 진행을 할 겁니다. 변수 및 자료형, 연산자, 조건문, 반복문까지 저희가 자바 기초로 잡았고요. 이렇게 총 4가지 파트에 관해서는 저랑 같이 수업을 진행을 하실 겁니다. 오늘은 변수 및 자료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변수. 변수라는 단어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앞으로 변수라고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 이렇게 비어있는 상자, 그 중에서도 열려있는 상자를 생각을 하시면 편합니다. 변수라고 하는 건요, 단순하게 사전적 의미로는 변화를 줄 수 있는 또는 변할 수 있는 수를 의미를 하는데요. 앞으로 프로그래밍에서는 이 변수를 우리가 하나의 데이터를 담을 수 있는 메모리 공간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이 메모리 공간의 특징은요, 사전적 의미랑 똑같이 안에 들어있는 데이터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데이터로 덮어 씌울 수 있다는 의미예요. 자, 그렇다면 이 변수, 자바에서는 어떻게 선언될까요? 자바는 변수를 선언할 때 이런 모양으로 선언을 합니다. int a는 3, 세미콜론 이렇게 적혀 있는데요. 아직은 여러분들이 각각이 의미하는 게 뭔지 잘 모르실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각각이 의미하는 게 뭔지 설명을 드리기 전에 이렇게 변수를 선언을 하면요. A라는 이름을 가진 메모리 공간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 메모리 공간에 3이라는 데이터를 나는 집어넣을 거야 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요. 우리가 지금 이 는이라고 하는 equals 기호죠. 이 equals 기호는 우리가 흔히 프로그래밍을 안 배우신 분들은 같다라는 의미로 생각을 하실 텐데요. 앞으로의 프로그래밍에서는 대입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합니다. 대입을 한다는 의미가 뭐냐면 오른쪽에 있는 숫자를 왼쪽에 있는 메모리 공간에 집어넣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맨 앞쪽에 있는 이 int는 자료형을 의미를 합니다. 자료형은 뒷부분에서 더 많이 배울 건데요. 자바에는 굉장히 많은 자료형이 존재를 합니다. 그리고 이 자바의 특징 중 하나가 변수를 선언할 때 이 자료형을 반드시 써주셔야 해요. 이 int는 쉽게 말하면 정수형 숫자, 소수점이 없는 숫자를 의미를 합니다. 그리고 이 a는 변수명입니다. 또 이 3은 이 변수에 넣어줄 값을 의미를 합니다. 꼭 자바에서는요, 문장을 마무리하실 때 세미콜론을 써주셔야 해요. 변수를 선언할 때는 반드시 자료형을 써주고, 그리고 변수의 이름, equals, 오른쪽에 있는 값을 왼쪽에 대입을 하겠다라는 기호를 하나 써주시고요. 오른쪽에는 값을 써줍니다. 그리고 이 세미콜론, 문장 마무리 까먹으시면 안 되고요. 이렇게 자바에서는 변수를 선언할 수 있습니다. 바로 자료형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바에는요, 굉장히 많은 자료형이 존재를 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자바 데이터 타입을요, 가장 먼저 크게 프리미티브, 레퍼런스 이렇게 분리를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해를 하기에는 레퍼런스 개념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오늘은 저랑 같이 프리미티브 개념에 대해서만, 기본적인 자료형에 대해서만 배워보도록 할게요. 프리미티브 자료형도요, 2가지로 나눠집니다. 뉴머릭과 불리언 이렇게 2가지로 나누어지는데요. 뉴머릭은 숫자 데이터를 의미를 합니다. 숫자. 이 불리언 값은요. 참과 거짓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뉴머릭 데이터 안에서도 인티저, 정수형 데이터랑 플로팅, 부동소수점, 우리가 흔히 아는 소수점을 가지고 있는 데이터 2가지 형태로 나누어지는데요. 이 안에서도 또 굉장히 다양한 데이터, 자료 형태로 나누어집니다. 자, 그럼 이 각각의 자료형, 그 중에서도 프리미티브 자료형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죠. 이 프리미티브 자료형 같은 경우에는요, 총 8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논리형 데이터입니다. 논리형 데이터, 불리언 데이터가 의미하는 건요, true 혹은 false, 즉 참과 거짓을 의미를 하는 자료 형태입니다.
이렇게 두 가지 값만 표현을 하기 때문에 크기가 1바이트입니다. 두 번째, 문자형, 자료형입니다. 문자 자료형은요, 이 캐릭터의 약자인 캐릭터, 크기는 2바이트입니다. 이 문자 데이터의 특징은 글자가 딱 한 글자만 들어갑니다. 정수형 데이터가 있습니다. 총 4가지 데이터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 바이트, 쇼트, 인트, 롱 이렇게 4가지 데이터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요, 4바이트의 크기를 가지고 있는 인트가 자바에서는 기본 자료형으로 사용됩니다. 실수는 2가지가 있어요. 플로트 그리고 더블. 플로트는 4바이트고요. 더블은 8바이트의 데이터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 더블 데이터가 가장 기본적인 소수점 자료 형태입니다. 8가지 자료 형태에 관해서는요, 여러분 각각 어떤 이름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크기를 가지고 있는지 정도는 외워두시는 게 좋고, 제가 이렇게 빨간 점선으로 표현한 부분 같은 경우는 이게 자바의 기본 자료형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앞에서 변수를 한번 배워봤는데 변수는 변하는 수였죠, 여러분. 그렇다면 변하지 않는 수도 있겠죠. 영어로는 constant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사전적 의미로는 불변하는 또는 변하지 않는 수를 의미를 해요. 그래서 이 상수도 변수와 마찬가지로 프로그래밍에서는 데이터를 담을 수 있는 하나의 메모리 공간입니다. 하지만 이 상수의 특징은 뭐냐면 한번 데이터를 담고 나면 보고 계시는 그림처럼 테이프로 닫아주신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한번 넣으면 절대 변하지 않는 수를 넣을 때 사용을 합니다. 상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요한 데이터를 넣을 때 사용을 많이 하겠죠. 상수를 선언하는 법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우리가 변수를 선언할 때 첫 번째 자료형을 썼고요. 그 다음 변수명, 그리고 나서 equals는 기호를 썼습니다. 그리고 값과 마지막으로 문장 마무리인 세미콜론을 썼는데요. 상수는 변수를 선언하는 법 앞에 final이라는 키워드를 써줘요. 마지막이라는 의미죠. 변하지 않는 수의 의미인 final이라는 키워드를 써줍니다. 그래서 이 b라는 메모리 공간이 있을 때 여기에 3이라는 값을 넣어주고 짜라랑 하고 이렇게 상자를 닫아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변수를 어떻게 선언하는지에 대해서 배워봤고 간단하게 자료형에 대해서도 배워봤습니다. 변수명을 지정을 해줄 때 아무 이름이나 사용을 하실 수가 없어요. 변수명을 쓸 때는 어떤 규칙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 키워드는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키워드라는 게 뭔가요, 선생님? 이라고 하신다면 지금 보이시는 이 모든 단어가 전부 키워드입니다. 이거 외우라고 하면 여러분들 굉장히 머리가 아프겠죠? 안 외우셔도 되고요. 실습을 진행하시다 보면 키워드는 이렇게 구분을 할 수 있구나를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이 각각의 단어들은요, 키워드, 즉 자바에서 미리 지정을 해놓은 애약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바에도요, 우리가 사용하는 여러 가지 문법들처럼 이미 지정되어 있는 단어들이 존재를 해요. 그 단어를 쓰게 되면 키워드다 라고 하면서 빨갛게 에러가 뜨게 된답니다. 이 키워드를 구분하는 방법은 실습을 진행하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변수명 규칙은요, 키워드 사용 불가 이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우선 대소문자가 구분이 됩니다. 변수명에서요, int, true, 대문자 t와 int, true, 소문자 true는 서로 아예 다릅니다. 그리고 길이에 제한이 없어요. 그리고 세 번째, 숫자로 시작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특수 문자는요, 언더바와 달러 기호만 허용을 합니다. 다른 특수문자는 일체 허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 외에도요, 필수적인 것은 아니지만, 즉 에러가 뜨는 건 아니지만 앞으로 우리가 자바 프로그래머들이 되기 위해서는 조금 지켜주셔야 하는 규칙들이 몇 가지 존재를 합니다. 자, 첫 번째, 변수 이름의 첫 글자는 항상 소문자로 시작할 것. 변수명을 지을 때 막 쓰는 경우가 많은데 여러분들이 프로그래밍을 하고 다른 사람들과 코드를 공유하다 보면 암묵적으로 정해져 있는 규칙을 지켜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변수 이름이 여러 단어로 이루어진 경우, 즉 밑에처럼 last index of 뭐 이런 식으로 여러 단어가 조합되어서 사용되는 경우에는 두 번째로 오는 단어의 첫 글자를 대문자로 사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변수명 규칙을 한번 배워봤는데요. 그럼 OX 퀴즈입니다. 제가 총 5가지에 관한 변수명을 가지고 왔는데요. 여러분들이 한번 이 퀴즈를 풀어보시고요. 정답은 제가 블로그에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오늘은 간단하게 변수가 무엇인지,
그리고 상수가 무엇인지, 변수를 어떻게 선언하는지, 상수를 어떻게 선언하는지, 그리고 이 변수명 규칙에 대한 부분을 조금 배워봤고요. 자료형에 관한 부분은 깊게 다루지는 않았는데 다음 시간에 실습을 같이 진행을 하면서 자료형 어떻게 쓰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이렇게 간단하게 변수 및 자료형에 관한 이론 수업을 진행을 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변수를 같이 선언을 해보고요, 상수도 선언해보고 자료형을 사용을 해서 조금 더 자료형에 대해서 배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